행복이란 건 저 멀리 어딘가에서 갑작스레 내 품으로 날아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에서 시작됩니다. 낮아진 자존감을 방치한 채 살아가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무너진 마음을 돌보기로 결심하는 다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때로는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몸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튼튼한 마음을 지니는 건 중요한 일이지만 그 마인드셋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부디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에 부지런하고 주변 사람들을 향한 넉넉한 시선을 지니고 흔들리더라도 금세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관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오늘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예민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기억할 7가지. 첫째, 예민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배려심이 크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예상하는 일에 익숙하다. 어쩌면 예민한 사람은 섬세한 사람이라는 말로 달리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의 파동이나 고민이 큰 만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에도 능숙하다. 이 섬세함을 정교하게 가담을 수 있다면 마침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예민한 만큼 남들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예민함은 기만함과 닮아 있어서 깊이 있는 고민과 통찰력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 이런 예민함은 무언가를 나아지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셋째, 예민한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확률이 낮다. 넷째, 예민한 사람만이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남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황을 살피고 미리 예상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좀 더 예민해질 필요가 있다. 너 왜 그렇게 예민해? 라는 말이 비난처럼 사용되곤 있지만 오히려 넌 왜 이렇게 둔해? 라는 말로 맞받아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우리는 예민함을 통해 성장하곤 한다. 예민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이룬다. 그러니 예민함을 마냥 단점으로만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 일종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장점일 수 있는 특성이 단점이 되기 시작한다. 여섯 번째, 주변 환경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둔감하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보단 오히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충분히 고찰하고 많은 것들을 살펴볼 줄 아는 예민한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일곱 번째, 자신이 예민한 사람 같다면 그 기질을 어떻게 자양분 삼아 좋은 쪽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아라. 불안이 마음을 지배할 때 기억할 7가지. 첫째, 부담감, 우울감, 불안감, 슬픔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불안 요소를 어떻게 처리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 둘째, 불현듯 찾아오는 불안을 100% 방어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당연히 완벽한 수준으로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막을 수 없다면 찾아오는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살아갈지 고민해 보는 게 더 유의미하다. 셋째, 불안이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슬픔을 느낄 수 있지만 슬픔 때문에 수면이나 식사 같은
일상의 중요한 습관을 계속 뭉개며 살아가면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 감정을 느끼되 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으려 노력해야 한다. 넷째, 우리 모두 지극히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처음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인정은 승패의 개념과는 무관하다. 다섯 번째, 불안을 내 삶을 구성하는 일부로 받아들이자. 일상을 크게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면 적당한 수준의 불안은 인생의 오차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겨도 좋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도,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사람도 하나같이 자신만의 불안을 끌어안고 산다. 여섯 번째, 흔들리지 않는 배는 없음을 기억하자. 인생이라는 항해 중에 멀미가 난다고 항구에만 정박해 있을 순 없다. 이 흔들림을, 우리가 만난 파도를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자.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면 된다. 균형을 잡을 줄 아는 사람만이 고요하고 평화롭게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볼 수 있다. 일곱 번째, 자신의 불안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자존감의 성장이 시작된다. 무례한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기억할 7가지. 첫째,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든 선을 함부로 넘어오는 사람에겐 제대로 알려주고 자신을 보호하라. 지금 금밟은 것이니 조심해달라고. 당신에게 내 선을 없앨 생각은 없으니 이쪽으로 침범하지 말라고 말이다. 둘째, 저마다의 무례함 대처법이 존재한다. 재빠르게 반격, 상대가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 상황을 차단하는 회피. 셋째, 전해야 하는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억누르기만 한다면 결국 망가지는 건 본인일 수밖에 없다. 내가 나를 곪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든다. 나를 위해서 무례한 사람에 대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할 말이 있으면 해야 한다. 참기만 한다고 저절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다섯 번째, 상대에게 내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보다 나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조금씩 해낼 수 있게 된다. 물론 하루아침에 가능해지진 않는다. 걸음을 떼듯 천천히 조급해하지 말고 연습을 해야 한다.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여섯 번째, 까탈스럽거나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 속마음을 억지로 덮어두며 살아왔다면 당신은 당신에게 무례한 사람이다. 타인을 돌보느라 나를 돌보지 못한 것이다. 일곱 번째,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 다음엔 피하지 말자. 지금 내 감정의 원인을 들여다보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된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나뿐이다. 사람을 대하기 어려울 때 기억할 6가지. 첫째, 가면은 우리를 보호한다. 때론 두꺼운 가면에 숨이 막힐 때도 있지만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둘째, 친구, 연인, 직장 동료, 선후배 등등 대하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속한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가면을 쓰게 된다.
처음부터 가면을 쓰지 않고 솔직하고 투명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가면이 많거나 적다고 해서 꼭 어느 한쪽이 좋거나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가면이 필요한 적절한 때에 어느 정도의 두께가 적절할지를 고민해서 상황에 맞게 꺼내 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당신의 가면은 때론 마음을 지켜내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 가면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결코 적지 않다. 넷째, 가면을 쓴 채로만 살아갈 수는 없다. 누구든 종일 가면을 쓰고 생활하면 갑갑하고 지루하며 회의감이 느껴질 수 있다. 그러니 가면을 쓰지 않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 가면을 벗어도 되는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 번째, 관대한 척이 아니라 정말 관대해질 수 있기를. 칭찬을 방어하느라 애쓰지 말고 그 칭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외부의 평가에 집착하지 말고 스스로 먼저 믿어줄 수 있기를. 분노는 필요할 때에만 적절한 모습으로 표출할 수 있기를. 부족함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무너지지 말고 단단히 다져진 밑바닥을 발견할 수 있기를. 오늘 더 유연한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여섯 번째, 가면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당신이 가면을 쓰는 일에 충분히 지혜롭고 당신의 자존감이 지극히 유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